평균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자금을 갚는 기간을 포함을 하면은 나 이제 빚이 없어 하면은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바로 한 케이스여서 한 6, 7천 정도가 적합한 자산이지 않나.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3,500 정도는 있어야지 대출을 받아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기 전에 얼마를 모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다 돈을 모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5, 6년,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2, 3살 사이의 남자는 1억 5천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해오거나 라는 게 말도 안 돼. 숨 막히는데. 2억? 근데 여기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러워요.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아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유튜브 1994 채널에 지난 2022년 3월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채널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인 219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살 남자 10분에게 총 5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준에서 본인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5개의 기준은 외모, 연애, 학력, 수입, 자산입니다. 마지막 기준이 순자산이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10분 중에 3분이 표준에 속한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각자 생각하는 표준 자산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각자 놓인 환경과 주변 사람들 기준으로 각각 표준을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30살에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29살 9월에 저는 늦은 첫 취업을 했고 그때 월급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도망치듯 나왔죠. 마지막에 이 컨텐츠에 참여한 30살 10명의 남성분들에게 소감을 물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표준이라는 이름 하에 비교의 내용을 계속 얘기할 때 힘들었어요. 요 몇 시간 이렇게 비교하는데 만도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저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표준이라는 그 단어가 싫어졌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한 분이 댓글로 공감하면서 굳이 그런 걸 상대와 비교하면서 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끝에 걸쳐있는 39살이죠. 39살 알바생 전재산 공개. 사실 어그로가 많이 끌리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 어그로에 끌려서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나서 각자 원하는 가치가 뭔지, 나만의 기준이 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이는 것만 보면서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29살부터 벌었던 대략적인 돈도 함께 공개하면서 얼마를 남겼는지 말을 할 겁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건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서의 돈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전재산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57분이야. 3분 지나면 월요일이네.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전재산은 김광복님의 순자산 8,326만 2,952원. 그때는 이렇게 약간 형 컨셉으로 반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자, 지금 2년 5개월이 지난 39살. 과연 36살 때보다 돈이 증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하고 나서 뒤에 그간 총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모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2월 18일 토요일 기준 저의 총 자산은 1억 65만 3,504원입니다. 전세 자금 5,500만원, 주식계좌에 4,285만 5,605원, 주택 청약 545만원.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265만 2,101원을 빼면 1억 65만 3,504원이 됩니다. 2020년 9월에 비해 약 1,7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에 60만원 정도씩 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주식은 매입가 기준이고요. 이오플로우 주식을 1,550주 가지고 있는데 오늘자 기준 마이너스 759만 8,005원이라 실제 평가 금액은
3,5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인 전세 자금을 빼면 지금 실제적인 현금 자산은 주택청약 돈 더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식은 변동 자산이라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아무튼 매입가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산 공개는 2021년 7월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나이 37, 이제야 나의 자산이 1억이 넘었다. 이때보다 줄었네요. 2022년엔 거의 일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놀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술 먹는다고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주식을 한 600만 원치 팔았는데 안 팔았더라면 주진 않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제가 29살부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5번 했습니다. 기간으로 하면 5년 8개월 정도 되죠. 이 기간 동안 번 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총 1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로 나눠보니 월 평균 240 정도 됩니다. 각종 수당이랑 퇴직금, 상여금, 실업급여, 그리고 알바했던 것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건데 이걸 빼면 평균 월급은 200 정도 내요. 근데 사실 전세자금 5,5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세집 구하던 2017년 당시에 제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순수 제가 모은 돈은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럼 그간 제가 본 거에서 40% 정도 남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엄청 아끼면서 살지는 않은 것 같네요. 60%를 쓴 거니까. 사실 첫 번째 직장은 3개월 만에 도망치듯 나왔고 두 번째 직장은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두 직장은 월급 100만 원도 안 됐었죠. 정말이지 이 두 직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요. 월급 통장과 저축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월급이 들어오면 절반은 바로 저축 통장으로 보내고 돈을 쓰고 남으면 또 보냈었죠. 이건 가정 환경 영향이 큽니다. 어릴 때 좀 집안 사정이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 집이 없어서 큰아버지 집에 얹혀서 잠깐 살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룸에서 다 같이 살았었죠. 물론 조금씩 형편이 좋아져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근검절약하셨고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죠. 신용카드도 절대 쓰지 마라 하셔서 34살까지 체크카드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 영향으로 과소비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옷을 좀 좋아해서 옷을 좀 사는 편이지만 고가의 브랜드의 옷은 사지 않고 한 번 사면 오래 입는 편입니다.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에 연애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네, 이것도 크죠.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근데 슬프네요. 그리고 제주도랑 일산에서 생활하면서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술도 거의 안 마셨고 담배도 7년 동안 금연을 했었어가지고 담배도 안 폈던 기간이 좀 길었고요. 약간은 무식하게 저축만 하다가 재테크 잘하는 친구 덕분에 좀 교육을 받고 35살에 처음으로 신용카드도 만들고 예적금도 알게 되고 주식도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35살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예적금 통장 개설했고요. 한때 예적금 통장이 14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주식, 생활비 통장까지 포함해서 통장만 17개가 있었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적금은 풍차 돌리기 식으로 매월 한두 개씩 개설을 했었죠.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적금을 거의 달마다 개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장이 없었죠. 물론 9월부터 알바를 하긴 했지만 무슨 돈으로 적금을 개설했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저축통장에 돈을 모아놔서 그걸 예적금으로 조금씩 돌렸고 2019년 2월에 퇴사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마지막 달 월급이랑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돈 대부분 예적금으로 돌렸었죠. 근데 2021년에 골프장 퇴사하고 나온 돈들은 다 주식을 샀었죠.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2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죠. 주식은 사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친구 말 듣고 무식하게 좀 했고요. 나름 주식 채널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공부를 잠깐 하긴 했지만 2022년에는 손 놓고 안 했죠. 공부든 뭐든
지금은 주식 채널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적금도 좀 무식하게 한 겁니다. 명확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모아야겠다는 생각과 감정으로 한 거죠. 근데 예적금 만기금이 매달 나올 때 불안감이 참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알바하면서 유튜브 할 때였는데 매달 그렇게 100만 원 넘는 적금 만기금이 들어오니까 되게 불안한 포지션에서 그 돈이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적금 통장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식에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39살에 주 3일 알바하면서 월 120만 원 정도 벌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지금의 저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약 6년 동안 월 평균 240만 원의 수입으로 모은 거고요. 이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절대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뭐 정규직으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서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건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언제까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을 순 없죠. 물론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서 월세가 안 나간 거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그때 너무 죄송했거든요. 사실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도 연세 지원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돈을 무식하게 모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제가 벌어서 지원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 알바로 버는데 고정 지출은 35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아껴서 쓰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지금 저에게 돈은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어느 정도 성공해서 그걸 베이스로 뭐 책을 내든 강의 사업을 하던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만 하고 마음과 감정만 앞서서 진전된 거는 1도 없습니다. 올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려고 하지만 한참 멀었죠. 유튜브를 하나의 생산 수단의 베이스로 만들려는 생각인데 그게 참 쉽진 않죠. 이걸 보는 여러분도 돈을 여러분이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본인 인생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모아놓은 돈과 주 3일 알바하며 벌고 있는 돈으로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유튜브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불안한 20대, 30대 청춘들이 SNS와 유튜브에 비친 다른 이의 삶과 주변의 삶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9살 알바생으로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찾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고 잘하는 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찾고 거기에 맞게 돈을 벌고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괜찮았으면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